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순자입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서머타임이 해제가 돼서요. 미국의 주식시장 잠시 후 11시 30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을 하는 대로 증시 상황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드디어 또 글로벌 증시가 주목을 했던 미국의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7.7%, 전월 대비로는 0.4%로 나오면서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하회했는데요.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변동성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과 전월 대비 낮은 6.3%와 0.3%를 기록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22만 5천을 기록했습니다. 네, 드디어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이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앞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모두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굉장히 의미 깊은 날 모셨습니다.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1년 만에 좀 좋은 소식을 그나마 네.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시장에 호재가 떴습니다. 네.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지표로 오늘 발표가 좀 드러났어요. 이런 말을 좀 섣부르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네요. 오, 네. 너무 기쁜데요? 네, 근데 오늘 그 근거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네. 사실 지금 코스피가 사실 중국에 대한 시황 때문에 예.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흐름 좋죠.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예.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CPI 기준치로 봤을 때 어떤 시장의 전략을 새로 꺼내려고 했는데 너무 시장과는 정반대의 예상으로 호재가 나왔어요. 오늘 발표입니다. 방금 불과 27분 전에 발표가 드러났어요. 예, 이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종목별로 전략을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집중하시면은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즐겁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매일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1시간 방송은 정말 채널 고정을 꼭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실 때 입장 코드 0707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0월 CPI가 헤드라인 7.7%, 근원 6.3%로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골드는 달러 인덱스가 108 라인에 진입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오일은 중국 수요 둔화 우려와 원유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는 ECB가 EU 경제 성장을 예상하지만 CPI는 상승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바로 좀 지금의 가장 핫한 이슈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금 전에 발표가 된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에 나와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10월 CPI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예상치 못한 결과는 맞아요. 네. 시장에서 모든 주도하는 게 금리가 잡히려면 이 물가가 잡히려면 멀었다. 이래는 주 포커스였는데 예. 실제로 오늘 결과치에 대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봐야겠죠. 네. YOY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반 CPI는 사실 좀 의미가 없고 네. 에너지 관련 표현이기 때문에 근원 CPI도 또 하회를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 모든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원 CPI를 보고 있나 봐요. 네, 지금 사이트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와, 네.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산타랠리의 이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실 지표인 것 같아요. 의미가 예. 있는 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의 예측치 발표가 이제 6.5%. 예측치만 좀 적절하게 들어가더라도 시장에서 아직은 좀 멀었네라는 평가가 대두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0.3포인트나 좀 낮춰줬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평가거든요. 왜 그런지 이제 수치값상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치값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테일러 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산타랠리를 들어가려면은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이 낮아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결정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한마디 평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0.2%가 떨어졌다는 거는 어떤 적정금리에 대한 하단 기대치 효과가 있나라고 평가를 볼 거예요. 자, 지금 지난 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0.3포인트. 자, 화면 전환 좀 할게요. 0.3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원 CPI 사실 전년 대비 그리고 또 전월 대비 모두 다 0.3% 하락을 나타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영상을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건 뭐였냐면은 네. 지금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 금리에 대한 확률이 5.25%, 5%를 향해 달리고 있는 순서였는데 네, 그랬죠. 테일러 룰 업데이트된 어떤 테일러 룰에 의한 테일러 룰은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미국 연준이 어떤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 썼던 함수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수식이고. 근데 그 기반 자체가 어떻게 보면 PC 물가랑 실업률을 기반으로 뒀었는데 그걸 상대적으로 근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적정 금리 수준은 7.5%다라는 평가 자체가 대두적이었어요. 시장에서도 이게 나왔었고. 자, 근데 오늘 현재 어떤 PC 물가랑 실업률을 기반으로 봤을 때 7.5%라는 수치가 여기서 좀 겹치죠. 여기 보이시면. 근데 여러분 오늘 지난달 대비해서 몇 프로 떨어졌죠? 0.3% 떨어졌죠. 그죠? 0.3%. 자, 지금 보시면은 0.5%가 하락할 시 이제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은 몇 프로가 떨어져요? 75bp가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 발표치에 대한 내용은요, 50bp에 대한 효과 자체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억하세요, 50bp.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종금리랑 적정금리가 딱 혼합을 맺어서 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준 차이가 딱 맞아버리는 순간은 최종금리는 딱 결정이 되고 시장은 상승 효과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적정금리가 내려와요. 알아서. 이거 시장의 호재죠. 상황이.
자, 우리가 이번 달에 있었던 실업률에 대한 부분도 다소 좀 올라갔죠.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물가는 내려가야 되고 실업률은 올라가야 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야 돼요, 오히려. 근데 실업률 청구 건수가 오늘 떴어요. 어떻게 떴죠? 우리가 같은 시간대 같은 발표가 좀 이어졌었죠. 올라갔어요. 네. 이것도 호재예요, 사실. 자,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적정 금리는 또 내려가게 되겠죠. 좀 섣부른 제 오늘 판단일 수 있겠지만은 최종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가능성이. 일단은 내일 코스피는 더 추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인버스 오늘 이 결과치를 보고 6.5%를 좀 상회하면은 인버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사실 내일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였어요.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에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의 상황도 2,420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올 겁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호재가 발동을 한다면 단발적 상승이 좀 더 들어가면서 2,500에 대한 상단치를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주식시장에서.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거, 이건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지금 시장의 호재가 좀 드러나는 이유는 적정 금리가 알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아서. 이 부분만 평가를 하시면 돼요. 오늘 이 근원 CPI에 대한 수치는요, 적정 금리를 50bp 내리는 효과 정도가 발동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예요. 뭐 미국이요, 여러분들 뭐 최종 금리가 5%입니다, 5.25%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고정값만 딱 줘버리면 돼요. 고정값만, 최종 금리 결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발표하자마자 미증시 폭등, 달러 하락, 유로 상승, 그죠? 엔화 상승, 유가 상승, 한 번에 시황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시겠죠? 이 중에서 좀 배제할 건 유가뿐이에요. 유가뿐. 그건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가는 상하단 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달러가 하락해서 단발적으로 상승하는 건데, 그거 외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나머지는 다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안 좋은 이야기만 했다가 1년 내내 좋은 상황으로 전개 가능성이 보입니다. 시장이. 호재예요. 호재.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주식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 기회의 탈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엿보이네요. 탈출 가능성이. 아시겠죠? 자, 일단 이것만 정리를 하고 차트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미국 CPI 지수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반응들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100억 만들기 님께서 국내 선물도 미국 10월 CPI 영향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장 역시도 또 내일 상승 출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게 사실 달러였어요. 달러. 네. 국내 시장을 볼 때 좀 달러 인덱스를 보는데, 네. 108선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호재랑 부재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좀 했던 게, 제가 이제 여의도의 자산 운용사 관계자랑 좀 통화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박앤세일 기간이다, 이런 평가였어요. 박앤세일. 네. 워낙 땅세
그 달러가 강세 구간에 머물고 있고 네. 이제 한국 주식이 굉장히 싼 거죠. 저평가돼 있고. 근데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도 이탈이 드러나야지 맞는 상황인데 갑자기 중국 쪽이 막혀버렸어요. 예. 완전 2차 전지로 수급이 다 몰려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루트가 뚫릴 때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중국 쪽이랑 이제 거래 안 해. 야, 우리 이제 중국이랑 거래하지 말자. 2차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국 쪽에 완전 다 몰려든 거예요. 상황이. 한국 시장이. 근데 달러도 강세다. 싸겠다. 그러니까 대거로 사들인 거죠. 상황이. 근데 이번 호재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 발동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이 또한 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전 미증시는 산타 랠리로 계속 우상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예. 코스피에 대한 전략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는 게 탈출 전략. 이거를 수익을 내는 구조화 전략이 아니라 탈출 전략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탈출 전략으로. 왜냐하면 스프레드라는 악재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스프레드라는 악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2420선을 보고 있던 기준치 자체가 지금 이 수급 차트였거든요. 근데 상단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2500선에 대한 상단 위치값에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진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그널에 대한 이제 주식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전략 자체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코스피 시장은. 이제 주식해도 되나요? 회장님? 그 뜻이 아닙니다. 네,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좀 생각하는 좀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평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미증시는 산타 랠리를 좀 다소 이어갈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가지만 코스피는 제한적이다. 지금 CPI의 호재는 코스피에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2,500 상단선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해서 오늘 CPI에선 보여요. 오늘 CPI에선. 그럼 2,500 상단선까지만 일단은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 부분으로 주식의 새로운 어떤 참여라든가 증시에 대한 참여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탈출 기회 마지막. 예. 왜냐? 내년에 금융위기는 저는 올 가능성 진짜 아직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위기는. 예. 오히려 더 내년에 더 싼 기회로 엄청나게 낮은 평가로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놓일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3,400선에서 지금 단가와 평단가 포함하면 2,400인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근데 이게 앞으로 우상향에 대한 조건 자체는 성립은 안 됩니다. 시장 성향상. 최근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수혜 자체가 너무 컸어요. 근데 이것도 조정이라고 봐요, 저는. 조정이라고,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자체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조건 자체는 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도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 참여에 대한 형태 자체는 시청자분들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예. 그러면은 미증시에 대한 산타 랠리 구조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나스닥에 대한 뭐 선물은 당연히 뭐 매수세에 대한 평가 자체 좀 대두적으로 할 테고, 두 번째는 뭐예요? ETF나 이제 거시 상품을 다루시는 분들은 내일 TQQQ에 대한 대응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TQQQ. 지금 좀 TQQQ를 다시 한 번 더 볼만한 시장 전개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 부분을 한번 평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정리할게요. 코스피 새로운 진입은 아닙니다. 호재 떴어도. 지금 계좌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에 대한 구조화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시겠죠?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종목을 한번 알아볼까? 2차 전지를 새로 참여해볼까? 그건 아니에요. 제발. 이런 표현을 하죠, 또. 예. 저 아직도 이건 유지입니다. 예. 관점 자체를 좀 제대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하네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원 CPI가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최종 금리가 아예 결정된 건 아니죠. 예, 냉정하게 시장 평가만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최종 금리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결정되면은 그냥 바닥 찍는 거예요. 네. 예. 최종 금리를 받은다고 최종 금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바닥이에요. 시장은. 저점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최종 금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 이제 기대감을 조금 그죠. 주는 정도네요. 근데 현실성 있는 지표거든요. 네. 진짜네? 우리 여기 뭐 누가 이제 어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예.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막 이제 어떤 미국의 월가 전문가가 네. 이런 말을 했다더라. 예. 이건 신빙성이 없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예. 이제 전문가마다 각자의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객관화된 수치잖아요. 네. 상황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 가능성이 실제로 보이고. 네. 그럼 시장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작용으로 계속 우상한 코스로 갈 수 있는 예.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고. 이거를 이제 힘을 계속 실어야겠죠. 다음 달 발표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또, 그럼 이제 시중금리가 결정되고, 네. 그다음 뭐예요? 연준 피봇이죠. 언제부터 우리는 금리를 조금 내릴 거야라는 가시성을 딱. 그렇죠. 그때쯤이면 이제 연준도 조금 안심하면서 그런 발언을 내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좀 늦어요. 진입하면. 네. 그때는 좀 늦다 이거예요. 이제 최종 금리가 나오자마자 네. 네. 오늘이 좀 스타트 라인 기준으로 잡고 예. 이게 CPI가 점점 낮아지는 수치가 계속 확인되면 네. 내년에 이제 봄에 연준 피봇에 대한 형태가 드러나면은 그냥 이제 산타 랠리를 지나서 미증시에 대한 구조가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예. 그렇다고 이제 코스피는 좀 안정적인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5%에서 5.25% 잡힌다고 하더라도 스프레드는 지금 벌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예. 2차 전지 빨이라고 해야 되죠. 2차 전지 빨도. 네. 저는 좀- 외국인 수급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완전 집중 매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살 데가 없어요. 네.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앞으로 할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네. 보더라도. 중국 쪽에 미국이 거래 안 한다는데 그렇죠. 그거 어떡해요? 대중 규제가 이어지고 네. 있으니까요. 그럼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지금 뭐 애플카 나오면은 그냥 완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거 다 이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네. 그럼 외인 수급이 몰리는 거고 음. 좋은 평가가 이어지는 거죠. 예. 상황이. 근데 중요한 거는 최종 금리 결정은 안 됐지만 그 결정에 대한 가능성이 오늘 보였다. 처음으로 가능성이 보였다. 그리고 이게 12월에 또 이제 발표가 CPI 뜨겠죠. 또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면은 그거는 이제 거의 저는 확정이라고 봅니다. 최종금리 형태가. 그때는 이제 미증시가 저점 나왔다는 구조가 체계화가 될 거예요. 아예. 계속 지표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오늘 효과는 50bp, 적정금리에 대한 50bp 하락을 유도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러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오늘 그간 정말 독주하던 이 달러가 이제는 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굉장히 차트가 의미가 있어요. 네. 끝물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방향성 전환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네. 고점 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나와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은 없을 수 있다. 네. 예. 자, 지금 차트를 일단 차트만 볼게요. 네. 자, 워낙 이제 달러가 2020 언제부터죠? 우리가 이제 2021년도 6월부터죠. 2021년도 6월부터. 아이고, 잠시만요. 2021년도 6월부터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어떤 차트에 대한 모습 형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2021년도 6월부터 평가가 되면서. 자, 차트가 움직이는데 이 구름대에 대한 스팬 자체를 한 번도 못 뚫어요. 이게 추세거든요, 여러분들. 자, 부딪히는 과정 자체가 몇 차례가 있었죠? 근데요, 이게 오늘 방금 막 뚫렸습니다. 오늘 11월
10일 CPI 발표를 하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1년 반을 안 뚫렸다가 오늘 뚫렸어요. 이거 의미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기 보세요. 1년 반이죠. 다 가리네요. 죄송합니다. 1년 반 동안 시장에 대해서 스팬 구름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그림에서 오늘 드디어 밀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게 어떤 추세에 대한 앞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보기보다는 고점 평가가 이제는 나온다. 고점 평가가. 최근에 어떤 평가 자체가 굉장히 대두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미국이 스텝을 밟다가 오늘 드디어 고점 평가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유로에 대한 매수 평가를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이고 미증시에 대한 상승, 매수에 대한 대응 자체 전략으로 연말까지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평가가 될 거예요. 네. 당분간은 뭐 어차피 미증시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보게 되겠지만은 유로 매수를 한두 번은 연말까지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값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스팬 돌파예요. 이 자리. 1년 반을 안 밀렸다가 오늘 밀렸습니다. 지금 US 선물 기준으로 114.745가 최고점인데 최고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시사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저는 시장을 평가를 할 때 어떤 차트적으로는 고점 평가를 하지만 고점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황이 따라야 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만약에 CPI가 높게 나왔다면 저는 미국 US 달러에 대한 고점 평가를 안 내렸을 거예요. 근데 최종 앞으로 몇 번은 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하겠지만은 CPI에 대한 근원 CPI에 대한 수치가 확인된다면은 미국은 이제 달러는 고점에 대한 평가로 드러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이 부분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네. 이건 좀 미래를 위한 상황, 미래를. 이제 제 객관적인 철저한 주관적인이라는 이제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금융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온다고. 제가 금융 위기에 관련된 서적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금융 위기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 항상 있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날아가요. 시장이요. 마치 마냥 이제 정상화된 것처럼 엄청난 호재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이에요. 저는 금융 위기 전에 이건 한번 와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금리가 나오고 피부까지 딱 드러나는 형태가 딱 나와버리면 시장은요. 이제 우리는 경제 정상화야 라고 마치 착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날아간단 말이죠. 네. 근데 아래 공포는 남아있다 이거야 아직.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 내년에 옵니다. 가능성 진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화에 대한 과정을 계속 가지고 시도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 자체가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라는 평가가 대두적인 거예요. 뭐 신세계 관련해서 이제 어느 가능성 자체 굉장히 뛰게 된다면 제가 계속 얘기를 그때 한번 다시 드리겠지만은 시장에 호재가 작용하더라도 금융위기랑은 좀 무관해요. 굉장히. 금융위기랑은 무관해요. 금융위기는요. 어디 꽈리가 하나 틀어져야 돼요. 지금 이미 어떤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붕괴 조짐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증시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지난 과거 30년 동안 그랬어요. 네. 굉장히 그때 증시가 날아다닌단 말이죠. 채권은 무너지고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번에 최종 금리가 결정되고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반 자체를 닦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증시가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붕괴 전 마지막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 시그널 이 정도로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인이란 말을 포함을 해요. 예.
왜냐하면 미국 채권 시장이 붕괴가 드러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그 모든 중앙은행이 CBDC 관련해서 실험 모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뭐 한다고 중앙은행이에요, 그걸. 중앙은행은 여러분들 다릅니다. 예. 뭐 비트코인 이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아예. 전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테스팅을 하는 거죠. 한국은행도 지금 2차 테스트까지 좀 시도를 한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그게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겠죠. 예. 지금 비트코인도 굉장히 악재가 껴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해서 뭐 세계 2위 거래소가 사실상 이제 부채덤이다라는 평가가 증거로 나왔다면 냉정하게 좀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 2위 거래소가 부채덤이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거래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라는 의문감이 들 정도로 냉정하게 웃긴 거죠, 상황이. 예. 저는 원래 그래서 이 신세계 방송에서 코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왜 안 하냐? 예. 저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였어요. 언제부터요? 4년 전, 5년 전에 똑같은 소리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저 화폐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면서. 예. 주식은 현물 자산이잖아요. 예. 그 선물은 뭐예요? 증권거래소에 인정한 상품인 거고. 그죠? 국가에서 인정한 상품인 거고. 근데 화폐는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거래소를 하면서도 또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나라 규제 없이 막 운영이 되는지. 예. 코인 얘기는 좀 가급적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평가는 산타 랠리가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된다. 근데 내년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아직 여지가 굉장히 높다. 금융위기 직전에는 항상 시장이 정상화된 것처럼 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만큼 증시가 우상향 모멘텀을 그렸다는 점은 계속 염두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이 많은 이야기, 투자 팁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달러는 지금 고점 평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로 매수 매력도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또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좀 겨울나기 중이었는데요. 미증시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따뜻한 겨울 나기를 날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요, 상승 랠리로 과한 기대를 품기보다는 탈출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또 코스피 2,500선 상승 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또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일에 대해서도 향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5일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꺼냈거든요. 네. 유가는 좀 제외하자고. 예. 예, 유가는 아니에요. 유가는. 이거 달러 지금 차트 보면은 네. 지금 US 달러랑 이제 유가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지금 US 달러는 원웨이 찍거든요. 그냥. 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예. 원웨이 찍거든요. 이거 수급 안 멈춰요. 근데 유가는 잠깐 뛰어올랐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유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가.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유가는 제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가는 어떤 오펙과 어떤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이어지는 상품인 거지 긴축 과정하고는 좀 다소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안 받아요. 지금 상황이. 유가가. 생각보다. 긴축이라는 어떤 거랑 맞물리지 않는 상품이 유가예요, 지금. 지금 달러는 맞물리죠. 최종금리 봐야 되니까. 미증시도 위험자산인데 최종금리 결정되면은 이제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끝나니까 이제 위험자산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니까 위험자산 수급 들어가는 거고. 유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유가는. 아시겠죠? 유가는 저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매도 지향이에요. 단순하게. 매도 지향이에요. 매도 지향만 이것만 좀 철저하게 체크하면 됩니다.
제가 87달러 이제 관련해 갖고 미리 언급은 드렸었는데 도달하고 바로 하락을 하네요. 예. 지금 다른 차트 다 보세요, 여러분들. 나스닥, 유로, 엔화, 유가만 안 그러죠.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달러가 떨어지다 보니까 탁 슈팅은 주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이해도가. 이거는 오늘 이제 개장을 하고 제가 평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개장 이후에 평가를 할 거니까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치렀고요. 이어서 오늘 미국의 CPI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또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앞으로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상품 흐름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짚어본 것과 같이 오일을 제외하고 전 상품군이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나스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3대 지수 모두 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1분봉 기준인데요. 미국 CPI 발표된 직후 시장은 바로 환호를 했습니다. 10시 30분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고추 세웠는데요. 3% 바로 급등하면서 1880선에서 11,259선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단 레벨 높이면서 개장 직전까지 상승세 유지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상승 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4% 넘게 오른 11,385포인트 선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어서 다음 오일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은 이 중국의 수요도나 우려 그리고 재고 증가에 4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CPI 발표 이후 달러 약세 전환에 따라서 상승을 하다가 11시부터 그 상승분 모두 되돌리면서 지금 현재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네, 다음 골드에 대해서도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도 이 달러 인덱스가 108라인에 진입하면서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과 커플링된 모습 나타내면서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온스당 1,744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까지도 오늘 5일 제외하고 전 상품이 동일한 패턴 보이고 있는데요. 네, 10시 30분 직후에 장대 양봉을 세우고 바로 고점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리티 깨진 구간에서 지금은 1.016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당일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은 미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개월 만에 7%까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민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네, 관망을 결국에는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매수를 좀 만지작거리신 건가요? 네. 매도는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뭐 이거 호재 떴는데 이거. 근데 네. 오늘 좀 반전이 있었을 거예요. 왜 관망할까? 예. 네. 이거 좀 따라붙기 힘들어요. 지금 수익 내려면요 미리부터 써야 돼 이거. 지금 상황 대변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완전 단기적 관점밖에 안 되는데 네. 이러면은 모멘텀이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와 정말 역사적인 장대 양봉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오랜만에 저렇게 힘 좋은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오. 아까 왜냐면 밖에서 대기하면서 예. 차트 보고 있었는데 HTS가 살짝 멈춘 줄 알았어요. 좀 버벅거렸군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차트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슈팅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이유는 그 거래량이 집중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죠. 한 번에 집중이 되니까.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네. 그 매도를 보면은 예. 만약에 매도를 자기가 찍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확 튀면서 네. 손절 라인을 걸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보통 이제 MIT 기능이라든가 그런 거 설정해 보는데 슬리피지가 발생해요. 슬리피지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제로 걸어둔 어떤 손절에 대한 라인보다 네. 더 밀려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 강도가 더 세지네요. 네. 증권사에서 정치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너무 거래가 뛰어버리면. 네. 그런 경우가 또 있고. 반대로 익절을 걸게 되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죠. 아, 오히려 그렇군요. 좋게도 날 수 있고. 양날의 검이네요.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하시려면은 네. 지금 스팬에 대한 상단 구조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차트 300틱 차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팬 자체가 하단으로 머물고 있고 오늘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 파동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매수세에 대해서 재돌파 라인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윗단이어도 제 시도를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스팬 돌파가 드러나면. 그러면은 힘에 대한 강도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러한 왼쪽과 같은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한 번 더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더.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단순히 어디 자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스팬 이탈에 대한 구조에서 그때부터 매수 대응. 이게 제일 편합니다. 정확한 지지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매수 포인트보다 어떤 지표를 활용한 매매가 효율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상황은. 아시겠죠? 이 부분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또 오늘은 당일은 지금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5일만 혼자서 힘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WTI 혼자서 이렇게 좀 하락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쓰입니다. 8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네, 오늘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말을 한번 잘못하면은 그렇죠. 굉장히 실수가 드러나니까. 맞습니다. 왜냐면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해요. 예. 근데 일단 매도를 도는 이유는 네. 3일간 하락을 했거든요. 2, 3일간. 근데 그쵸. 어떤 유가는 냉정하게 이제 수요 둔화가 제일 우려가 커요. 네. 앞으로 매도만 봐야 돼요. 앞으로. 이제 94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94달러. 네. 근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 왔을 때 매도를 들었어요. 네. 네, 서울경제 들어오시면 제 방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95달러에서 차라리 매도를 보세요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95달러에서. 그때 이제 90달러 막 인근 돌고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95달러 오면 그때 매도 보세요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간단하게. 왜냐면은 유가에 대한 어떤 밴드 설정은 오펙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나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70달러 순서까지도 갈 정도의 예상치가 좀 발견이 돼요. 지금 상황이. 70달러도 가능성이 있다. 70달러도. 그러면은 지금 밴드 설정에서 이제 채널에 대한 구조만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70달러까지 도달 가능성이 앞으로 열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 봉쇄 조치를 완화해도 그런가요? 그거 완화해도요. 완화해도. 그렇군요. 근데 왜냐면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공급이 열릴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네. 우프라에 대한 얘기도 호전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예. 근데 제일 큰 게 이제 수요 둔화죠. 수요 둔화.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네. 뭐 최종 여러분 주가랑 경기 침체랑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경기 침체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주가는 아니에요. 최종 금리가 나오면 올라가요. 수급이 그냥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이거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긴축 시그널이랑 침체랑 맞물리잖아요.
근데 최종 금리가 딱 드러나면 증시는 상승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계속적으로 진보적으로 날 수 있어요. 중국이 풀리더라도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증거죠. 그게.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연말까지는 하락 모멘텀에 대해서 구조화가 들어갈 거고 본격적인 하락은요. 본격적인 하락은 지금은 아니에요. 본격적인 하락은 이제 82달러가 돌파가 3달러가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시장 하락 제대로 들어갑니다. 83달러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보는데 제일 좋은 구조에 대한 매도 위치 값은 현실적으로 88달러예요. 88달러. 여기 오면은 그냥 매도 잡아야 돼요. 여기는 진짜 좋은 자리예요. 88달러는. 제가 95달러를 얘기를 했었던 건 사실 일봉상 기준에서 이 채널링에 대한 구조 자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95달러, 94달러까지 왔죠. 인근 내외 맞고 그냥 수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스팬 하단으로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으로. 네, 아시겠죠? 근데 유가는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수요 둔화 측면 자체가 이어질 전망이니까 달러랑은 다소 무관하게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달러랑은. 그리고 오늘 같은 장은요. 원웨이예요. 예. 이게 잘 안 죽어요. 웬만하면 장이. 예. 지금 여러분들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11,350포인트 이탈 드러나잖아요. 예, 다시 매수 봐야 돼요. 아시겠죠? 11,350포인트. 지금 채널에 대한 파동을 좀 구축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돌파가 안 드러난다면 굳이 매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스팬에 대한 상단 돌파만 드러나면 그때 매수 보세요. 아시겠죠? 이 구조의 차트가 올라왔을 시. 이것만 평가하셔도 나쁘지 않게 수익은 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급슈팅이 나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차트에 대한 모양 형태가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형태가 우상향 모멘텀을 그리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서 급진적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한 번은 눌리고 갈 거예요. 눌리고 올라갈 거예요. 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건 사실 TQQQ예요. 여러분들. TQQQ. 네, TQQQ 전략을 한 번은 볼 것 같아요. 늦으면은 다음 주. 진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한번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안 잡아도 돼요. 네, 마음 그렇게 급하게 다가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자리 오고 손절 라인 딱 좋은데 오면은 그때 구축해도 되니까 어쨌든 지금 TQQQ를 한번 이제 대응을 시도해볼 만 상황이구나. 이 정도 오늘 평가만 하시고 진입에 대한 구간은 이제 추후에 좋은 자리 왔을 시 그때 대응을 한번 펼쳐보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쪼록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1년 동안 신세계 2022년도 하면서 오늘 마감은 아닌데 나쁜 얘기만 좀 갑자기 연말 했었는데 멘트 같으시네요. 연말에 좀 더 좋은 멘트 할게요. 근데 지금 모쪼록 오늘 좀 긍정적인 내용을 좀 전달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근데 신세계는 좀 시장 하락하면 많이 보더라고요. 상승하면은 그렇게는 많이 안 보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가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좋은 얘기랑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간만에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도 덩달아 기뻤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일장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 마지막에 또 5일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금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해외 선물 시장의 매력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일에 대해서도 하락하지만 수익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토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해양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